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바꾸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바꾸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의 지형도를 한번 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서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정권들의 블록 형성은 이미 어느 정도 끝났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천안문 광장에서 봤듯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나란히 올라갔잖아요. 천안문에. 그런 것처럼 그 블록 구성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탕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어디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터지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그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나오는 데가 대표적으로는 인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이지만 터키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들을 빼고요. 이건 원래 그러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요. 동남아 국가들은 오랜 기간 그 비동맹 국가의 전통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불렸던 중남미라고 보거든요. 이 중남미를 보면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 생각엔 이미 중남미는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살고 이 자원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국가들인데요. 그 자원의 수요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건 더 이상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꾸는 이 중남미의 정치적 지형도를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했던 걸 중심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미국과 떨어지면서 이례적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콜롬비아를 꼽습니다. 저도 콜롬비아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대한민국에 참전했던 국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중남미에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왜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6.25 때 참전했을까요? 예, 미국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런데 그만큼 미국과 콜롬비아는 그때부터 굉장히 큰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인정한 동맹 중에 한 나라고요. 남미에서 동맹이 원래는 콜롬비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나라의 규모를 따지면서 제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도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은 콜롬비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파 정권이 친미 정권에 아주 오랫동안 들어섰던 나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콜롬비아가 저번에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콜롬비아를 그렇게 내칠 수 없고 콜롬비아 자체에서도 미국과 이렇게 척지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 콜롬비아 이주민들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쫓아내기로 하면서 콜롬비아가 떨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 명확한데요. 콜롬비아가 미국 압박으로 중국의 1대1로와 브릭스 은행에 공식 합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6월 기사입니다. 지난 6월 기사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미국이 콜롬비아에 또 제안을 합니다. 콜롬비아 정부가요, 최근 중국 주도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공식 합류한 데 이어 브릭스 신개발은행에 참여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보조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왜냐? 브라질도 지금 좌파 정권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의외로 달러에서 가장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는 당연합니다만 그 달러의 지배적인 지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인도도 아니고 터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가 이 브릭스 신개발은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콜롬비아가 화가 났고 이제 중남미 우파 그룹에서 탈퇴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우리 사라비아 외교부 장관은요. 당시 X 게시물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넓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브릭스 신개발은행 가입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요. 지난 5월에 중국 국빈 방문 중에 상하이에 위치한 신개발은행 본부에서 지우마 호세프 총재, 여기 신개발은행 총재가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에요. 그 총재를 만나 가입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콜롬비아가 얼마만큼 미국에 화나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콜롬비아는요, 지난 5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1대1로 참여 협정에도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요, 회담 직후 열린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미국은 콜롬비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된다.
콜롬비아는 이미 20만 명의 목숨을 바쳐 마약과의 전쟁에 협력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데를 볼 때 늘 하는 말이잖아요. 6.25 때 피값을 내놔라.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전쟁했고 우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란 게 지도상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값을 내놔라 하는 게 트럼프 측근들의 지금까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피값을 내놔라. 우리가 너희들이 가자는 6.25 때도 따라갔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 우리가 오랜 기간 참전해서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콜롬비아의 입장이란 거죠. 그리고 콜롬비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콜롬비아가 지난 우리 설 연휴 때입니다. 2월 달에 트럼프로부터 아주 호되게 시범 케이스로 당했습니다. 사실 동맹국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트럼프가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시범 케이스로 브라질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브라질로 쫓아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그때 수갑을 차고 족쇄까지 채워서 브라질 영토에서 브라질 국민들을 내리게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LG 엔솔 갔을 때 허리에 쇠사슬 채우고 족쇄 채우는 거 봤잖아요. 그거를 브라질 영토에 내리면서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난리 났습니다. 중남미에 엄청난 반미 감정이 불어닥쳤죠. 그때 콜롬비아 비행기가 그 다음날 넘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이 비행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넘어오던 미국 군용기를 돌려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서 바로 콜롬비아에 제재를 하죠. 우리 그러면 너 일주일 안에 이거 취소 안 하면 50% 관세 매길 거야. 그리고 콜롬비아 주재, 그러니까 보고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셔터를 바로 그날로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는 모든 비자 발급 조치를 중단하고요. 콜롬비아산 물건의 검수, 통관을 철저히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정치인들이 미국이나 달러로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동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나 어떤 중국 고위층에게나 하는 러시아에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를 북한 이란 대하듯이 콜롬비아를 한 거예요. 결국 콜롬비아가 거기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비행기를 보내 불법 이민자를 데려오는 형식으로 마무리됐지만 콜롬비아 정치인들 그리고 콜롬비아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굴욕을 겪은 겁니다. 사실 이거는 콜롬비아 우파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물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할 거리는 됐지만 미국이 우리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20만 명이나 죽으면서 우리도 마약과의 전쟁에 협력해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 콜롬비아가 이렇게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복적 비판에 콜롬비아에서 반복적으로 미국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이렇게 판이 깔아지면서 콜롬비아 입장에서도 트럼프를 때리는 게 콜롬비아 현 대통령과 좌파 정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약 퇴치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 엘티엠포에 따르면요. 콜롬비아 군 경찰 수뇌부는요. 안보 치안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매년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 밀매 퇴치 예산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받기 위한 거죠. 미국의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요. 사실은 굉장히 이 마약에 좀 관대합니다. 이 마약을 먹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 타락해서 그렇지. 우리 농부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코카인을 재배하는 우리 농부들은 잘못이 없다. 니들이 수요를 억제하고 니들이 단속을 해야지. 왜 우리를 때려잡느냐. 라고 콜롬비아 대통령이 항변하는 거죠. 사실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도 차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원조를 5억 달러에 달하는 큰 돈이죠. 콜롬비아에는. 이 콜롬비아에라는 원조를 줄이면 사실은 한 6천억, 7천억 되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면 콜롬비아 정부로부터도 카르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 콜롬비아는요, 카르텔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군대 조직처럼 돼 있고 자체 무기와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을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요인이었습니다. 콜롬비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자국 내 부패도 있지만 이 카르텔 때문이었거든요. 이 카르텔을 누가 없앴느냐? 콜롬비아의 보수 정권이
보수 정권이 카르텔에 그냥 군대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전까지 군대를 몰고 들어가도 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한 20년 전쯤 군대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카르텔을 소탕합니다. 그때 지금 뭐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해졌지만 메데진 같은 곳에서 유명한 카르텔들의 근거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소통하고, 그전까지는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제2도시인 메데진까지 버스도 타고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털릴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다른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합해내서 이제 국가 꼴을 갖추게 한 게 콜롬비아의 우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우파가 오랜 기간 집권을 했지만 이제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카르텔을 다시 한번 카르텔에 대한 지배력을 놓칠 경우 콜롬비아는 또 오랜 기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트럼프의 정책과 콜롬비아의 어떤 강경한 대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지각변동, 지정학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핵심에 브라질도 물론 있지만 콜롬비아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굉장히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5월에도요, 미국이 남미 주요 국가들하고 이렇게 좀 벌어지면서 중국이 그 틈새를 파악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미국 중남미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콜롬비아나 브라질 대통령들을, 그다음에 중남미 대통령들을, 그 지도자들을 국빈 방문시켜서 지극한 환대를 해주고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로 봤을 때도 자원을 파는 데는 이런 중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니까 거기에 또 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지난 5월인가 중국을 찾아 또 국빈 자격으로 갔는데요. 그때 중국은 대규모 신규 브라질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였는데요. 항공, 연료세상, 재생에너지, 자동차 이런 분야 했는데 투자 규모가 약 270억 헤알, 6조 원에 달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이요. 미국이 틱톡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틱톡을 보유한 중국의 IT 회사 바이트댄스는요, 브라질 북동부에 데이터 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룰라 대통령은 굉장히 미국에 비판적이고요. 미국 때문에 글로벌 질서가 무너진다고 계속 목소리 높이고 있죠. 그리고 칠레도 있습니다. 칠레도 뭐냐? 칠레도 아주 대표적인 중남미의 우파 국가입니다. 가장 시장 경제, 어떻게 말하면 그 시카고형 시장파, 그 모든 걸 시장 경제로 해야 된다는 시장 경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라가 칠레입니다. 뭐 연금 같은 것도 다 민영화돼 있고요. 국가 인프라 자체도 대부분 민영화돼 있고 민영화로 돌아가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칠레와 FTA를 하고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요. 사실 칠레는 농업, 우리는 뭐 그 상업이나 제조업이 굉장히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FTA를 하자고 하지만 칠레는 농업이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FTA를 하자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고요. 오히려 농산물을 일구는 농부나 농업계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오히려 보호무역 이런 걸 원하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칠레 대통령이 갔을 때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이, 리튬 등 자원 협력을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하자고 해가지고요, 지금 교역을 늘리고 있고요. 물론 이 세 나라 모두 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하는 와중에 중남미를 먼저 파고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계속 가고 미국이 앞마당이라는 중남미의 그 국가들의 불만을 달래기가 미국이 하지 않을 경우에 중남미는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탈이 뭐 지리적 요건 때문에 완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가장 큰 교육국이 점점 중국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장 큰 교육국이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서 미국이 어떤 문화적 선도 국가로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중남미에서도 꼭 미국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을 바라볼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고 중국과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할 곳이 중국보다는 우리 서방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중남미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지정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중남미의 지정학을 바꿔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요, 미국도 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에요. 중국 공산당을 위해 활동한 중미 국가 국민에게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9월 4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위해 활동한 중미 지역 국가 국민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요, 국무부는 중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활동을 지시 승인 자금을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미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떤 나라인지를 발표하거나 구체적 예시는 없었는데 경고를 준 거죠. 니들 더 중국 따라가지 마라. 중국 따라가면 너희들 미국 못 오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의 엘리트층들은요, 주로 달러로 자산을 보관하고 있고 미국과 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겁을 먹거나 또 자신들의 행동들을 좀 하는 것들을 스텝을 낮춰가거나 뒤집을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루비오 장관은요, 그러면서 그러한 활동에 관여한 다수의 중미국가 국민에게도 비자 제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해당 개인과 그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그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불법 체류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본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중국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너무 멀어서 가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 이제 그런 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런 아예 가능성 자체를 끊어버리겠다고 지금 나오면 그 국가 국민들도 술렁일 테니까 더 이상 친중 모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중미 이 국가는요, 파나마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을 의미하는데 아직 비자 제한이 되는 특정 개인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행동은 예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이 중남미 지역에 크게 확대되는 걸 보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대만에서 일어나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력, 외교적 영향력,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력의 전쟁은 중남미에서 먼저 분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고 한국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를 또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